수제맘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동네였고 별다른 큰 문제도 없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형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수재 엄마, 진짜 생각이 그렇게 짧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 키우려면 이 동네로 와야 해. 대치동은 다르다니까? 여기 애들은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 학교도, 학원도 차원이 달라. 형님의 권유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동네에서 애가 더 올라가긴 힘들어. 수재는 머리 좋잖아. 이쪽 오면 더 잘할걸.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리고 믿고 따르던 형님의 말을 믿고 결국 수제맘은 결단을 내렸다. 딸의 미래를 위해. 그렇게 수제 가족은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다. 새로운 학교에서 처음 치른 시험. 수제는 전교 1등을 했다. 그것도 학년 평균을 크게 넘는 압도적 점수 차였다. 대단하다,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수제맘은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시험 성적이 공개된 다음 날. 형님이 기쁜 얼굴로 말했다. 전학 온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저녁 식사 중 수제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아. 뭐라고? 수제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천. 수제맘은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되새겼다. 그날 이후 그녀는 딸을 유심히 지켜봤다. 정말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같은 차가 계속 보였다. 설마 스토킹? 수제맘은 형님에게도 이 얘기를 털어놨다. 형님은 놀란 듯 말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 수재가 1등을 했다고? 와, 수재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잘했네. 학교 끝나면 항상 같은 남자. 내가 골목을 돌면 조금 뒤에서 똑같이 돌아. 학원에 가도 집에 와도 자꾸 보여. 그 번호판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흰 차인데 번호 뒤에 3000. 혹시 남자친구가 따라다니는 건 아니고. 엄마 무서워. 혹시 더 심해질까봐. 형님은 고맙게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셨다. 며칠 뒤 수재의 SNS 계정에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너 어제 생리 3일차던데 괜찮아? 속옷 사이즈는 바꿔야 하는 거 아냐? 오늘 학원은 왜 빠졌어? 남친 만나려고. 이건 그냥 스토킹이 아니었다.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흔적이었다. 수제맘은 손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아?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딸은 오히려 울면서 말렸다. 딸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수제맘은 어떤 행동도 쉽게 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제맘은 형님 집 근처에서 지난번 그 흰색 3000 차량을 다시 한번 목격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서늘하게 지나갔다. 대치동 맘카페에는 유명한 회원이 한 명 있었다. 닉네임 맹모 3000. 맹자는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는 의미의 맹모 3000 지교에서 따온 듯했다. 이 회원은 학원 정보, 성적 관리, 입시 루머 등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늘 말했다. 대치동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야. 어느 날 수제맘은 맘카페 게시글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맹모 3000이 댓글을 달고 있었다. 요즘 17세 여학생 하나가 눈에 띄던데 성적이 갑자기 너무 잘 나와서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17세? 수제? 그리고 그 계정의 마지막 숫자. 3000. 수제맘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맹모 3000 형님? 확신이 든 수제맘은 몰래 형님의 서재를 살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사설 탐정업체 청소년 동선 추적 패키지 2개월. 결제자 555 형님 이름. 차량 제공 흰색 SUV 번호 뒷자리 3000. 수제맘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다. 형님이 우리 딸을. 왜 도대체 왜? 그제서야 떠올랐다. 형님의 반복된 질문들. 딸의 성적을 알고 난 뒤 굳었던 표정. 그리고 묘하게 공격적이었던 시선들. 모든 건 질투였다. 경쟁심이었다. 장난이 아니라 완벽히 계획된 감시였다. 그들은 수재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이 동네에 들어와
자기 아이들의 성적 입시 경쟁 구도를 깨버린다고. 그리고 친지라는 이유로 더 깊게 정보를 캐고 싶어 했다. 수제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님을 불러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 딸을 감시했어요? 형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요즘은 다들 하는 거야. 탐정을 썼잖아요. 우리 딸 사생활까지 훔쳐봤잖아요. 형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비웃듯 말했다. 그 애가 너무 잘하더라. 우리 애들보다. 너네는 그냥 운 좋게 공부 좀 되는 거지.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더 궁금했어. 형님, 입시판이 얼마나 치열한데. 너만 몰랐던 거야. 이 동네에서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해. 그 표정은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다. 딸의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다는 사실도 진심으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수재였다. 엄마 나 이제 사람 못 믿겠어. 수재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밖에 나가면 손이 떨리고 SNS를 켜면 다시 공격당할까 두려워했고 학원에 가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고 느꼈다. 학교 성적도 떨어졌고 버스도 혼자 못 타게 되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수제맘은 밤마다 딸 옆에서 아이처럼 끌어안고 울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다. 가족끼리 일인데 설마 경찰에 신고는 안 하겠지. 그래도 나 덕분에 수재 대치동에서 좋은 교육 받고 있잖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냥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걸로 해. 오해? 딸의 사생활을 훔치고 탐정을 써서 뒤를 밟고 SNS에 허위 루머까지 퍼뜨린 게 그 어떤 것도 오해가 아니었다. 수제맘은 조용히 말했다. 형님은 제 딸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완전히 갈라섰다. 형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서가 너무 예민하다며 자신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대치동의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재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진 못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오래오래 흔적을 남긴다. 수재맘은 이제 확신한다. 가장 무서운 건 타인이 아니었다. 누구보다 믿었던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를 배웠다. 학군 경쟁에 미친 사람은 도덕도 선도 가족도 인간성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그녀는 대치동을 떠났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딸과 함께 천천히 살아가고 있다.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다짐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딸을 지킬 거야.